안녕하세요. 121회 전산회계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우리가 보통 회계는 회계는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용으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가 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내부 통제 목적이다라고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외부 보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당연히 외부 보고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셔야 되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재무회계는 기본 가정이라고 해서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기업의 가정, 기관별 보고의 가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내부 통제, 즉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시산표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자본, 이것과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 수익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과 2번에 수익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즉 가운데 나눠서 왼쪽을 차변이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3번 아니면 4번인데, 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서 자산은 기말 자산을 말하는 거고, 기말 부채를 말하는 거고, 이는 기초 자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외상 매출금의 단기 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입금액, 즉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이 얼마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기본 자기 자리가 차변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고, 기초 외상 매출금 10만원, 즉 1월 1일 날 외상 매출금 10만원이 있었대요. 즉 전기로부터 넘어온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10만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했대요. 그게 30만원이 있대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30만원. 그럼 우리는 총 외상 매출금이 40만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 3만원, 즉 40만원 중에 3만원을 할인 깎아줬습니다. 그럼 외상 매출금 3만원을 줄여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 3만원이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 기말 외상 매출금 8만원이라는 거는,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외상 매출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8만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문제에서는 단기 입금액, 즉 회수한 거, 그럼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 외상 매출금 대변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요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만원에서 3만원을 빼고, 그 다음 회수한 금액을 빼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 남는 금액이 8만원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8만원이 되려면 회수한 금액이 얼마여야 되냐? 29만원이 나오셔야 됩니다. 즉 40만원에서 3만원을 빼고 회수한 금액을 더 뺐을 때 마지막으로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 매출금은 8만원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주식의 매입 거래에서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것인데, 주식의 매입 거래에서, 즉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지출한 수수료, 즉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냐?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중 기말 재고에 적용할 취득 단가 산정 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기말 재고 취득 단가 산정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그리고 후입 선출법. 이 취득 단가 설정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보기를 보면 안 나와 있는 게 3번인데 이 3번은 뭐냐? 3번은 감가상각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계산 방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액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 체감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감가상각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중 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 자산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을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토지, 유형자산은 맞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판매용 차량 운반구, 우리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맞는데 요 판매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된 매출에 해당하는, 그래서 판매용에 해당하는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 아니라 얘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이라고만 보면은 유형자산으로 보일 수 있는데, 투자의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사무실 냉난방기, 이게 비품으로 4번이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중 처분한 비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비품을 처분했대요. 즉 시험 문제, 분기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유형자산, 매각, 처분과 관련된 내용인데, 분개를 좀 해보면 비품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비품에 대한 취득 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비품의 취득 원가, 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비품은 처분 가액이 100만 원이래요. 이 처분 가액 100만 원은 내가 받아올 금액, 뭐 현금으로 받았냐, 보통 예금으로 받았냐, 받아올 금액이니까 차변에 100만 원이고, 그 다음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
우리 유형자산인 비품을 없앴으니까 당연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주셔야 되는 거 180만 원. 그래서 차변의 회계처리를 하시게 될 거고 비품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얘는 수익이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0만 원 나오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되니 차변의 28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빼면 비품의 취득 원가는 27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즉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만 골라내시면 되겠죠. 단기대여금 자산 맞고요. 매출채권, 자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 요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요 매출채권도 자산입니다. 그 다음 미수금, 그리고 선수금, 얘는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 선급비용, 얘도 자산입니다. 임차보증금, 자산, 선급금도 자산, 예수금,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그래서 답은 6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9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그냥 부채가 아니라 비유동 부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금, 부채는 맞는데 유동 부채입니다. 그 다음 단기차익금, 부채는 맞는데 유동 부채에 해당합니다. 장기미지급금 비유동 부채 맞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 맞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가 들어가면 유동이고 장기가 들어가면 비유동이다 라고 좀 구분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비용 아니면 수익 계정 과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자본이고요. 얘는 자산이고요. 상품 매출 수익이고요. 예수금은 부채고요. 부채 자산 자본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자 수익 수익이고요. 감가상각비는 비용.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자료는 25년도 12월 31일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익금을 계산하면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충 내용을 보니 재무상태표를 좀 작성을 해보면 차변에 자산으로 현금 55만원, 외상 매출금 25만원,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선수금 20만원,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선급금 50만원, 그리고 자본금은 대변입니다. 50만원. 이 중에 단기 차익금이 얼마냐? 그래서 차변 쪽에 있는 거 다 더해서 선수금 20만원 빼주시고 자본금 50만원 빼주시면은 금액은 2번 60만원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 12번. 기말 창고에 재고자산이 10만원이지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상태표에는 9만원으로 계산했다. 뭐를? 재고자산을. 근데 어떤 재고자산이냐?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는 자산을 원래 10만원인데 장부에 9만원으로 계산했대요. 잘못했대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의 실수가 재무제표, 자 재무상태표 아닙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산식을 조금 숙지하셔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계산식에 보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뭐 이런 손익계산서 계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만 원입니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냥 고정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가 10만 원입니다 라고 고정시키고 단기 매입이 40만 원입니다 라고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재고자산 기말이 올바른 게 10만 원이었대요. 그럼 기말 재고가 10만 원 해주시게 되면 매출 원가는 40만 원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은 60만 원이 나오는 게 정상적. 그런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를 9만 원으로 처리했대요. 즉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으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매출 원가는 41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매출 총 이익은 5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걸 바탕으로 실수로 잘못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는, 그럼 1번 기말 재고자산이 만원 가소 계상되었다. 즉 원래 10만 원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9만 원으로 처리했으니까 만원 적게 계상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2번 매출원가는 만원 과소 계상되었다. 매출원가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40만 원인데 9만 원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41만 원, 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되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만 원이 과성되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만 원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만 원이 적게 과소 계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은 한국 상사의 현금 과부족 자료다. 결산 시 현금 과부족 계정 잔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 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 관련된 계정 자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계정 자료가 주어지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날짜 순으로 좀 보게 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분기가 되어 있으면 얘를 차변적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1월 30날 현금 8만 원이라고 봐주시고 대변에는 현금과 부족 그래서 8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상에 현금이 8만 원이 작아서 이런 기중에 1월 30날 이런 회계처리를 했다가 시간이 흘러서 7월 1일날 이자 수익이라는 게 지금 차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기록되어 있으면 분기로 보면 이걸 대변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자 수익 6만 원 그리고 차변 빈 곳에다가는 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6만 원 처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럼 현금 과부족 8만 원 만들었다가 6만 원을 없앴으니까 지금 현금 과부족이 2만 원이 남았습니다. 즉 남은 금액은 2만 원이 되는 거고 요 차변에 있는 걸 역시 대변으로 해서 2만 원 해주시고 차변 쪽은 내용을 모르니 요 현금 과부족 이 현금 과부족이 들어오게 되는 거 2만 원. 그럼 기 말에 12월 31일 날 현금 과부족 없애주시면서 대변에 나올 거는 잡이익
그리고 금액은 2만 원. 그래서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던 12번 문제에서 그 손익계산서 계산식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고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여기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는데 문제에서 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즉 요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 요 영업이익 위쪽 부분에 뭔가 변화, 즉 금액이 달라졌다거나 했을 때 요 영업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 밑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매출원가는 영업이익 위에 있는 거니까 매출원가가 변동이 되면 영업이익의 변동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비익 역시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중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광고 선전비, 광고, 홍보의 목적이 되겠죠. 자, 1번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 우리 회사 자사 제품을 선전하는 거니까 광고 선전비가 맞고요. 2번 거래처에 발송한 한우 선물 세트 구입 비용. 자, 거래처에 제공했습니다. 얘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고 이 광고 선전비와 기업 업무 추진비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업 업무 추진비는 특정인에게 그래서 거래처라는 특정인에게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광고 선전비로 처리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기출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